자, 2단원에서는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원마다 교육과정이 다 다르고 아이들이 선호하는 게 좀 있어서 선생님들이 수업을 어떻게 운영했을지 순서가 정해져 있지 않지만 자 몰라서 난이도 잡기가 조금 어려웠는데 여전히 라즈베리를 처음에 초입으로 시작하는 친구들도 있기 때문에 저희 브랜드에서는 라즈베리에서 첫 번째 2단원, 3단원, 4단원에서는 아두이노에서 할 법한 아주 기초적인 전기전자 수업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어디까지나 이제 2단원, 3단원, 4단원까지고 4단원부터는 이제 아두이노 특성을 다 버리고 바로 파이썬 넘어오게 되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 2, 3, 4만 하면 웬만한 센서, 웬만한 출력부를 다 제어할 수 있는 수준이 됩니다. 그래서 2, 3, 4에서는 여러분들이 보실 때 이거 아두이노 초급인데? 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파이썬으로 제어하는 방법에 대한 그런 거에 핵심을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문법적으로 전자부품들을 제어하는 수업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저희 대전에서는 과정을 모즈봇, 마이크로비트, 아두이노를 초등학교 고학년 내지 중학교 때 하고요. 이제 파이썬을 이제 저희 중학교 때 많이 하거든요. 물론 이제 초등학교도 아두이노를 일찍 마친 친구가 있으면 초등학교 고학년부터도 문법 시작을 해가지고 파이썬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두이노 갔다가 라즈베리를 와도 아이들이 여전히 기초 전기전자 회로에 대해서는 이해도가 그렇게 남아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복습한다는 차원에서도 이 기초 전기전자는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나중에 저희가 버전 2를 만들 때쯤 되면은 그때는 더 좀 비주얼이 높고 활용도가 높은 전기전자를 쓸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여기에서 이 단어는 여러분들이 보실 때에 좀 쉬운 LED와 스위치를 다룹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파워포인트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번 페이지에 있는 내용은 이제 우리가 앞서서 12차시 동안 문법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사실 문법 공부도 되게 중요한데 우리가 지향하는 게 피지컬 컴퓨팅이잖아요. 그래서 외부에 있는 전기전자, 그 센서, 뭐 모터, LED 뭐 이런 것들을 제어하는 그거를 저희가 코딩이라고 부르고 있기 때문에 자 외부에 있는 이런 전기전자를 제어하는 수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한테 동기부여 영상을 제가 준비를 했는데 이 영상은 보신 분이 많을 거예요. 좀 운동을 열심히 해야 된다라는 취지에서 어떤 캠페인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페달을 밟으면 LED에 불이 켜지는 아마 페달이 이제 전기를 발생시키는 그런 역할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다소 내용이 좀 네. 근데 이제 운동을 열심히 하게 하는 그래서 제가 이 영상에서 설명한 건 뭐냐면 그거예요. 그 아이디어. 아이들이 이제 이런 기본적인 LED와 뭐 2000칼로리도 뺐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기본적인 아주 흔한 LED와 아이디어만 가지고도 이렇게 재미있는 컨텐츠를 만들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또 핵심된 내용이 뭐냐면 너희가 전기전자를 공부하고 코딩을 공부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걸 가지고 어떤 컨텐츠, 새로운 컨텐츠를 만들어 볼래? 어떤 거를 개발해 볼래가 핵심이 된다라고 설명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수업이 저는 선생님들이 많이 준비해야 된다고 하는 게 분명히 이 2단원에서 제일 마지막에 제시하는 거는 이 스위치를 눌러서 LED를 제어하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의 아이디어가 굉장히 좋아서 이거를 뛰어넘어서
더 재밌는 걸 요구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때 선생님들이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아이들이 이거 신호등 말고 뭐 다른 거를 만들어 보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이 스위치가 손님이 앉는 의자라고 하고서 뭐 LED가 손님이 앉는 위치를 표시해주는 그런 거로 만들어서 좋겠습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의견을 낼 수 있는데 그 의견에 대해서 코딩으로 같이 풀어줄 수 있어야죠. 선생님들은 지금 제가 준비한 것 이상으로 더 많은 것들을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번 페이지에서는 그 내용이 핵심입니다. 아이디어. 굉장히 그 멋있는 하드웨어를 써서 그런 게 아니라 아주 우리 주변에 흔한 걸 쓰더라도 아이디어만 좋으면 굉장히 콘텐츠 좋은 거를 만들 수 있다는 게 이 전체 피지컬 가든의 핵심입니다. 자, 그래도 일단 기본적인 부품에 대한 소개는 해야겠죠. 그래서 LED에 대한 소개와 자, 스위치에 대한 소개가 나옵니다. 제 PPT는 많은 분들이 뭐 자주 보셔서 아시겠지만 글이 없어요. 글이 많지 않아요. 글이 PPT상이 많으면 PPT를 아이들이 집중하게 되고 선생님도 PPT를 보면서 수업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글보다는 그림을 크게 그려놓고 선생님이 이 내용을 숙지해서 말을 하게 되면 아이들이 선생님한테 집중을 하게 되고 솔직히 선생님도 좀 더 공부를 해서 말하게 되고 그래서 저는 PT에 글씨가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글씨 많아봤자 화면이 아주 크지 않으면 잘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주로 그림들이 많은데 그래서 LED를 설명하는 방법을 학년마다 다르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갖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LED를 소개할 때 초등학생들이면은 기본적으로 여기 있는 구도 설명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LED를 봤을 때 이쪽 넓은 쪽, 자 이거를 저쪽 등에다 비춰보면 여기에 넓은 쪽이 있고요, 좁은 쪽이 있습니다. 넓은 쪽이 마이너스라고 설명을 하고 이렇게 앞에가 좁은 쪽이 있어요. 여기를 플러스라고 소개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아이들이 이제 LED 핀의 길이를 가지고 플러스 마이너스를 많이들 이제 판단하시는데 가끔씩 그 LED가 뭐 핀이 잘려 있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되는 경우도 더 있어서 그냥 정확한 거는 여기 보면은 프레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리드 프레임이 큰 게 마이너스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저학년 같은 경우에는 LED에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구분하는 방법하고 여기 보시면 마이너스에서 발생된 전자가 자 플러스로 튈 때 광전 효과라는 게 생겨나는데 이때 이 광전 효과 때문에 불빛이 이제 발생되는 거다라고 설명합니다. 물론 이제 그 불빛이 튀는 건데 전자가 옆으로 옮겨갈 때 튀면서 나오는 불빛인데 워낙 그게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불이 켜져 있는 것처럼 느낄 정도로 자 LED가 불이 켜지는 원리가 광전 효과 때문이다 이런 정도의 좀 생소하지만 그런 단어들을 몇 개 알려주면 돼요.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그거는 이제 초등학교 아이들 수업 수준이고 이제 한 중학교나 초등학교 고학년 아이들이 수업을 할 때에는 그래도 코딩 학원 다니고 하는데 다른 아이들보다는 LED에 대한 설명을 좀 잘 해야 될 것 같아서 자 오른쪽에 있는 이미지를 설명을 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설명하냐면은 일단 LED를 보시면 LED가 라이트 이미팅 다이오드라고 되어 있죠. 네, 그래서 얘는 다이오드예요. 다이오드. 그래서 아이들한테 다이오드를 먼저 설명해 주시면 LED에 대한 설명이 좀 빠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한 다이오드가 뭐냐면 자 다이오드는 원래 여기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생긴 거예요. 한쪽에
그 은색 띠가 그려져 있는 게 다이오드예요. 그래서 얘는 자, 판서로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오늘 시간이 허락하는 만큼 제가 판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설명 중에 혹시 틀린 부분이 있거나 그러면 좀 자체적으로 잘 수정해서 수업에 반영해 주세요. 저도 아주 오래전에 계속 했단 말이라서 자, 다이오드는 자, 이런 그림 하나 그려주거든요. 이렇게 자, 전자회로도죠. 보시면 여기가 플러스고 이거를 모르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여기가 마이너스죠. 다이오드는 두 개의 반도체가 연결되어서 만들어진 전자부품인데요. 이렇게 딱 반 나눠서 여기를 이제 P형 반도체라고 하고요. 이거를 N형 반도체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은 P는 그 파지티브라고 해가지고 구성 요소에 플러스가 더 많은 게 P형 반도체입니다. 자, N형은 네거티브라고 해서 마이너스가 전자가 더 많은 요소가 더 많은 게 N형 반도체입니다. 자, 보시면 이쪽에 플러스가 되어 있고 이쪽에 마이너스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설명하거든요. 다 설명이 틀릴지 모르겠지만 아이들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다 플러스가 이쪽에서 간다고 합니다. 플러스가 이쪽으로 이렇게 갈 거야. 이쪽에 지금 뭐가 나와 있냐면 플러스가 와 있어. 자, 근데 지금 이 플러스 전선이 연결된 곳에 지금 어떤 반도체가 있냐면 플러스 반도체가 있어요. 자, 플러스는 플러스를 좋아하니? 라고 물어봐요. 이거 자체도 모르는 친구들이 많을 텐데 이거를 더 쉽게 설명하는 방법이 자석이에요. 자, 같은 극이라고 하시면 돼요. 얘도 S극, 얘도 S극이야. 얘는 N극이야. 자, 같은 자석끼리 서로 좋아하니 밀어내니 이렇게 물어보시면 아이들이 금방 이해해요. 밀어낸다고 하죠. 자, 여기 있는 플러스가 밀어내기 때문에 여기 있는 게 이쪽으로 옮겨갑니다. 자, 떨어지려고 하는 거죠, 서로. 자, 반대로 마이너스도 이런 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겠죠. 자, 이쪽에서 마이너스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마이너스는 마이너스를 좋아하니 얘네들도 서로 싫어하죠. 그래서 이 안에 있는 전자의 흐름이 이쪽으로 흐르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됐을 때 이 접점에서 뭐가 발생이 되냐면 좀 전문적인 용어로 플로우라고 해요. 플로우. 자, 전자와 전자의 흐름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얘 이렇게 연결하는 경우 자, 이쪽이 플러스고 이쪽이 P형 반도체를 연결했을 때에는 전기가 원활하게 흐릅니다. 그래서 얘는 동그라미예요. 이렇게 연결하게 되면은 전기가 올바르게 흐르게 돼요. 자, 반대로 너무 크게 그렸나? 자, 반대로 얘를 이렇게 해야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가 N형이고 여기가 N형이란다. 내가 뒤로 여기가 P형이라고 칩시다. 그러면은 전기가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들어오면 이쪽에 지금 플러스가 와 있겠죠? 이쪽은 마이너스가 와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는 마이너스란 말이에요. 자, 플러스랑 마이너스는 서로 되게 좋아하죠. 그래서 여기 있던 전자의 흐름이 이쪽으로 옮겨갑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모이게 되죠. 이쪽 플러스가 와 있으니까. 이쪽은 마이너스고 얘는 파지티브는 플러스죠. 그래서 여기 있던 플러스가 이쪽으로 흐르게 됩니다. 자, 결국에는 이쪽에서 서로 모여져 있기 때문에 이쪽 가운데에서 플로우라고 하는 게 실행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전기가 흐름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얘는 전기가 안 흘러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P형과 N형 반도체를 어떤 방향으로 연결하냐에 따라서 전기가 흐르고 안 흐르고 이렇게 되거든요. 자, 그래서 이게 다이오드예요. 그 아이들한테
좀 중학교 정도 되면 이전 정도는 설명을 합니다. 아이들이 이제 판사한 걸 어플을 열심히 쓰게 되는데 그리고 쓰게 되면 뭐가 남아요. 자, 그러면 그렇게 됐을 때 보시면 다이오드가 그러면 뭐냐라고 설명을 하게 되는데 원래는 이렇게 생긴 게 다이오드예요. 자, 그래서 이쪽 은색 쪽 있는 쪽이 P형입니다. 근데 밑에 있는 그림은 바로 그걸 말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자 플로가 있는 경우 그리고 플로가 없는 경우. 자, 그래서 보시면 원래 다이오드가 만들어진 이유는 전기가 자 내가 의도한 방향대로 흐르게 하는 게 다이오드 역할입니다. 그래서 전기가 반대로 흐르면 흐르지 않게 하는 게 다이오드인데 자 전기가 반대로 흐르면 우리 주변에 문제가 되는 게 무엇이 있을까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편이에요. 쉽게 설명해서 그냥 전기가 반대로 흐르면 큰일 나는 게 뭐가 있을까요? 굉장히 많겠지만 아이들이 이해를 제일 쉽게 도왔던 거는 에스컬레이터 뭐 이런 게 있었어요. 에스컬레이터가 올라가는 쪽 있고 내려오는 쪽이 있잖아요. 자, 모터가 올바른 방향으로 돌아가고 있었는데 반대 전기가 들어가면은 모터는 반대로 돌잖아요. 그러면은 올라가려고 이렇게 위에 보고 있던 사람들이 갑자기 뒤로 이렇게 뭐죠? 영상에서 보면 막 굴러떨어지는 그런 사고들이 있는데 그런 식으로 모터가 반대로 돌면은 큰일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걸 막기 위해서라도 이게 회로 중간에 들어가서 자 전기가 반대로 흐르는 걸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게 다이오드입니다. 자 그래서 아이들한테 다이오드가 전기가 반대로 흐르는 걸 막기 위해서 만들어진 회로인데 자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어디에 쓰는지를 이해를 시켜주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런 다음에 사람들이 이 다이오드를 자, 회로 안에 포함시켰을 때 이게 정말 전기가 제대로 흐르는지 안 흐르는지를 눈으로 보고 싶어요. 그래서 만든 게 LED라고 저는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불빛이 나기 때문에 전기가 제대로 지금 흐르고 있는지 안 흐르는지를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다. 그래서 다이오드의 어떤 확장판이라고 설명을 해요. LED는. 불빛을 통해서 우리가 전기가 제대로 들어온지 안 들어온지 눈으로 확인하게 됐다. 그런데 이제 개발하다 보니 워낙 전기의 효율이 좋아요. 굉장히 적은 전기를 먹는데 불빛이 밝아. 그래서 우리가 LED를 요즘에는 회로를 통해서 전기가 올바르게 흐르는지 안 흐르는지를 보는 수준을 넘어서서 이제 막 불빛이 워낙 밝고 전기가 조금씩 있다 보니까 불빛을 내는 농도도 쓰고 있다. 이렇게까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업을 하면서 그 모니터에 있는 LED 그리고 뭐 에어컨에 붙는 LED 뭐 이런 LED를 딱 손으로 가르치면서 이게 지금 전기가 올바르게 흐르고 있다라는 걸 눈으로 보여주는 LED 역할이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3번 페이지에서는 설명이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좀 2개 내지 3개 정도로 수업 수준, 설명 수준을 나누셔가지고 준비를 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설명을 좀 이렇게 해주고 있는 편이고 아이들이 여기 있는 판서를 엄청 진지하게 씁니다. 그래서 이렇게 판서 재밌게 해서 내년 반도체, P형 반도체에 대한 설명을 하게 될 것 같아요. 하면 좋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 페이지에서 하는 스위치는 이제 비교적 좀 간단하죠. 자, 스위치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일단 이 2가지만 설명합니다. 여기 이제 텍 스위치라고 해가지고 버튼 하나가 토글 스위치 같은 건데 한 번 누르면 이렇게 누를 때마다 신호를 주는 거죠. 네, 그래서 얘는 텍 스위치고 텍트 스위치. 얘는 누를 때마다 신호를 전달해주는 스위치고 얘는 밑에 보면 케이블이 3개가 연결되어 있어서 자, 얘는 지금 상선이네요. 그래서 왼쪽, 오른쪽, 가운데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다른 3개의 그 정보를 전달해주는 스위치. 이렇게 해서 스위치 2개만 제가 설명을 하고 있는데 필요에 의해서 토글 스위치나 뭐 또 다른 스위치를 설명해야 될 것 같다라고 하시면은 이미지 포함시켜가지고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여기서는 이제 스위치에 대한 설명은 이게 중요해서 이걸 좀 많이 합니다. 자, 이걸 PPT로 보면은 이 2개가 애니메이션으로 돼 있어서 처음에 없어요. 그래서 스위치 연결할 때 보면은 이쪽 1, 2, 3, 4번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여기가 1, 여기 1,
2, 3, 4번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얘를 연결하는데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1번과 2번은 지금 그림처럼 연결되어 있어요. 그리고 3번과 4번도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스위치 눌러서 LED 불을 켤 거야 라고 하면 자 1번과 2번의 선을 연결하면 안 돼요. 얘는 이미 선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스위치로 LED를 불을 킬 거면 1번과 3번이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서로 떨어져 있는 거. 이 노란색은 뭐냐면 전선입니다. 그래서 1번과 3번이 연결되어 있어서 이 가운데 있는 이 스위치, 자 가운데 좀 펴줄까요? 자 여기 있는 스위치, 이 스위치가 눌리는 거예요. 눌려가지고 1번과 3번이 닿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 있는 거는 도체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가 눌려가지고 이 스위치 눌려가지고 전기가 이렇게 통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원리이기 때문에 스위치 연결하실 때 1번과 4번도 연결할 수 있어요. 1번과 3번만 연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중요한 건 뭐다? 1번과 2번을 연결하거나 3번과 4번을 연결하게 되면 스위치 역할을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걸 잘 설명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이걸 수업을 하다 보니까 그 브레드보드 깊이가 깊이는 괜찮아. 근데 문제는 이제 이 스위치에 이 다리 있죠. 이 핀 부분이 좀 깊지가 않아요. 그래서 수업을 하다가 얘가 안 닿아. 브레드보드에 안 닿는 경우가 더러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지금 저희는 이거 안 쓰고요. 그 핀이 2개로 되어 있는 긴 거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그거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핀에 대한 설명이 이제 생략되고 있습니다. 이따가 제가 영상 돌려서 그때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이걸 많이 쓴다고 해서 이렇게 설명은 하지만 실제로 이걸 안 쓰고 핀 2개짜리 길게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거 쓰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 저희 쪽에 키트 문의하시는 분들은 제가 그거 넣어드리고 있거든요. 그게 좀 더 편해요. 자, 아무튼 설명을 이렇게 해야 되니까 설명하고 넘어가고, 자, 5번 페이지에서는 저항이죠. 자, 이 밑에 보면은 이렇게 그림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항에 대해서 일단 물어보죠. 아이들 뭐 다들 알고 있는 부분이라서 저항을 쉽게 설명하는 방법은 선생님마다 다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설명을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 집에서 쓰는 그 가전제품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무슨 내가 설명을 하냐면 여기구나. 자, 집에 보면은 아주 커다란 냉장고도 있고, 그리고 TV도 있고, 요즘에, TV 요즘 이거 안 그리지? 이렇게 안 그리지? 네. 자, TV도 이렇게 있고, 자, 그리고 컴퓨터도 있고, 자, 있는데, 집에서 보면 조그마한 미니 선풍기도 있죠? 요즘에 손으로 잡고 다니는 핸디형 미니 선풍기. 자, 문제가 아니라, 자, 얘네들이 보면은 이렇게 생긴, 자, 돼지코로 생긴 220V 맞죠? 자, 220V의 전압으로 흐르는 전기를 얘도 먹고, 얘도 먹고, 얘도 먹어요. 그렇죠? 그래서 아이들한테 이 그림을 그려주면 설명을 합니다. 자, 냉장고는 뭐 워낙 덩치가 크니까 뭐 220V를 잘 활용한다고 쳐. 자, 그러면 얘는 도대체 220V라고 하는 큰 전압이 들어갔을 때도 문제가 없는 이유는 뭘까라고 이렇게 물어봐요. 이제 아이들이 이제 그때 더 좀 아는 아이들은 여기 연결되기 전에 어떤 어댑터라는 게 있는데 그 어댑터가 220V를 뭘로 떨어뜨려요? 뭐 1.2V나 뭐 2V로 떨어뜨린다라고 알고 있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댑터랑 같은 개념이 자 오늘 설명하는 저항이다라고 제가 소개를 해줘요. 그래서 저항은 말 그대로 전기의 흐름을 저항하는, 그러니까 전기의 흐름을 막는 역할을 하는데 이제 이 안에 있는 불순물이 얼마나 많느냐에 따라서 불순물이 많으면 많은 전기를 막을 수가 있고요. 불순물이 적으면 자 적은 양의
전기를 막죠. 자, 그렇게 했을 때 이 안에 불순물이 얼마나 많은지 적은지 우리가 눈으로 볼 수가 없어서 이렇게 색깔 띠를 그려놓은 거라고 설명합니다. 그럼 아이들이 이제 여기에서 이 색깔 띠를 가지고서 이제 맞추는 게임을 해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제공하는 저항이 220옴하고 10kΩ을 제공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이거를 이제 설명을 하고 가지고 있는 저항의 그 저항값을 맞춰봐라 이렇게 설명합니다. 얘가 지금 10kΩ이기 때문에 이제 빨빨갈로 되어 있는 걸 맞추면 되죠. 그래서 빨빨갈이니까 앞에가 2 그리고 또 2 갈색이니까 1 그래서 2, 2, 1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2, 2, 1이 되기 때문에 자 앞에가 10의 자리에서 앞에 자릿수 2 가운데가 10의 자리에서 두 번째 자릿수 그리고 뒤에 있는 숫자는 더해지는 0의 개수 220이죠. 그래서 225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게 225을 쓰게 하면 돼요. 근데 225이 얼마나 많은 전기를 막고 하는지를 여기서 설명하게 되면은 지루해지죠. 많이 지루해지죠.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한 저항에 대한 설명은 이런 정도까지. 그래서 색깔띠를 가지고 저항을 계산하는 방법까지만 설명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3, 4, 5, 자, 마지막으로 6. 6에 있는 건 이제 브레드보드인데요. 자, 브레드보드는 아이들이 이해를 하는 친구들은 정말 잘 이해를 하는 편인데 이해를 못하는 친구들은 정말 이해를 못해요. 자, 그래서 이 뒤에 보시면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브레드보드는 전선이라고 설명합니다. 미리 연결되어 있는 전선. 그래서 저는 처음에 브레드보드 설명할 때 아이들 이해 잘 못하면 그림으로 그려서 수업을 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자, 여기에 지금 여기랑 여기에 지금 뭐가 있냐면 LED가 연결돼 있어. 자, 이 LED한테 전기를 주게 하려면 자, 이쪽이 플러스거든. 자, 이쪽이 플러스거든. 그래서 이쪽이 플러스야. 그리고 이쪽이 마이너스야. 이렇게 설명을 하고서 이거를 연결하는 방법을 그림으로 그려보라고 해요. 그럼 여기 있는 게 지금 빨간색이 플러스니까 선을 그려야겠죠. 그래서 선을 그리는데 자, 얘가 이렇게 가서 전기가 통해서 이 선을 타고 쭉 와서 마이너스에서 와서 이번에는 여기 마이너스에서 이제 전기가 여기에서 이렇게 연결되면은 자, 전기가 한 바퀴 돌 수 있어. 그래서 여기 연결되어 있는 LED가 켜집니다. 그래서 제 워크북에서 그림을 그려서 이제 브레드보드를 계속 연습 문제를 내요. 저 이번에는 여기 있는 LED 말고 여기 있는 LED를 켜고 싶을 때 어떻게 하면 될까? 라고 해서 또 그 문제를 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 위치를 바꿔가면서 연결하는 방법을 설명을 해줘요. 그리고 아이들이 이제 회로도는 그림 그리는데 어떤 규칙이라고 하는 이렇게 꼭 해야 돼라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선이 가장 깔끔하게 연결될 수 있는 방법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에다가 회로도를 놔보고 아이들이 그 여기 연결되어 있는 거를 어떻게 해서 전기를 우리가 갖다 줄 수 있을까라고 해서 그림 그리기 통해 가지고 브레드보드에 선을 연결하는 방법을 좀 설명하는 편이에요. 물론 지금 제가 설명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아이들이 이해를 시키시는 분도 계실 텐데 이제 그거는 이제 서로 수업하신 분 공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브레드보드는 이거 특성 자, 플러스 마이너스는 밑으로 세로로 길게 그리고 나머지 전자부품들은 가로로 옆으로 이렇게 연결할 수 있게
만들어 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밑에 선이 연결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좀 적극적이신 분들은 이 브레드보드를 분리하시는 분도 봤어요. 분리해서 보면 밑에 핀셋이 이렇게 쭉쭉 놓여 있거든요. 그걸 보여주셔가지고 이 핀셋이 전기가 통하는 건데 이 핀셋을 전자부품들이 서로 연결해 주는 거야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는 분도 있었는데 아무튼 설명 방법은 선생님들 스타일에 맞춰서 설명해 주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저는 지금 전체 90분 수업 중에 자 3, 4, 5, 6번 표지 설명이 좀 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아이들이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1차 꼭 한 단원을 일주일에 안 끝내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7번에서 보면은 이제 전기를 공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핀보드에 대한 설명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자, 라즈베리 보드에 있는 40개의 핀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1번부터 40번까지 되어 있는 핀 번호가 있는데 자, 얘는 되게 재밌는 게 그 입출력 방식에서 핀이 달라요. 자, 뒤에 코딩할 때 제가 설명드리겠지만 얘를 이렇게 이제 물리적으로 써 있는 이 순서 있죠. 1, 2, 3, 4, 5, 6 이렇게 해서 45까지 되어 있는 이 순서로 매겨져 있는 이 번호를 쓰는 방식은 그 보드 방식이라고 하고요. 자, 그리고 옆에 보시면 검정색이랑 이제 빨간색으로 써 있는 이 핀에 대한 설명은 BCM 방식이라고 해요. 그래서 핀을 정의하는 방법에 따라서 이 번호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보면은 여기는 보드 모드로 썼을 때는 3번이죠. 근데 그 BCM 방식 썼을 때는 GPIO 2번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이 다릅니다. 그래서 내가 보드 형태의 핀별을 쓸 것인가 아니면 BCM 방식의 그 핀별을 쓸 것인가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여기 있는 숫자를 이해시키실 때 그 부분이 되게 중요해요. 자, 보드 방식이면 여기 써 있는 숫자 3이 맞는 거고요. 그리고 그 BCM 방식이면은 그 왼쪽에 써 있는 검정색 글씨 GPI 몇 번? 2번, 3번, 4번, 17번 이게 맞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 있는 번호에 대해서 이해를 시켜주실 때 자, 왼쪽에 있는 거는 BCM 방식 그리고 이 핀에 붙어있는 이 숫자 순서대로 써 있는 방식은 보드 방식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근데 저희는 BCM 방식 쓸 거기 때문에 여기 있는 검정색으로 되는 글씨 있죠? 왼쪽과 오른쪽에 있는 글씨를 눈여겨보라고 하시면 돼요. 그리고 저는 이거를 출력해 줍니다. A4에 출력을 해서 아이들한테 줘요. 그래서 이거 보고 하라고. 근데 이제 이걸 할 필요가 없어진 게 요즘 나온 제품들이죠. 그래서 이따가 그 보여드릴 텐데 그 제품을 보시면 이렇게 출력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하시면 굳이 이거를 처음엔 설명을 하시는 건 맞아요. 왜냐면 환경에 따라서 그 케이스를 안 쓸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설명하시는데 나중에는 이거를 굳이 A4지를 출력을 해주지만 그걸 계속 보는 일은 없습니다. 근데 아마 2단원에서는 이제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핀별에 대한 설명인데 여기서 보시면 GPIO는 이제 인풋과 아웃풋이 되는 핀이기 때문에 인풋 아웃풋 다 동시됩니다. 그래서 여기 2번, 3번, 4번 되고 가로 열고 되어 있는 거는 핀에 대한 속성이에요. 아두이노에서도 물결 풋이 돼 있어가지고 아날로그 되고 안 되고 이런 것들이 핀마다 달랐잖아요.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가로 열고 되어 있는 거는 뭐냐면 이 핀에 대한 특징이에요. 그렇다고 여기 이 GPIO 2번이 입력 출력 안 하냐? 입력 출력 합니다. 그런데 SDA랑 SCL로 쓸 수 있다는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나중에 설명을 또 해드릴게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17, 27, 22 이런 게 다 입출력 포트입니다. 특별히 뭐 여러분들이 눈여겨볼 건 이거예요. 자, 3.3V, 5V, 5V GND 그리고 3.3V GND. GND가 꽤 많아요. 자, 왜냐면은 이제 브레드보드를 사용하지 않고 보드에서 40핀만 가지고도 어떤 해결을 해야 되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GND가 좀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브레드보드를 안 쓸 수도 있어요. 안 쓰고 그냥 GND가 워낙 많기 때문에 GND 꽂아서 할 수도 있긴 한데 나중에 이제 확장해서 많이 쓰다 보면 GND 외에도 이제 3.3V나
5V를 많이 써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브레드보드 씁니다. 그래서 여기서 눈여겨볼 게 이 3.3V 위치, GND 위치를 눈여겨보시면 됩니다. 그리고는 뭐 특별히 주의사항들은 그때부터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긴 설명을 끝으로 이제 첫 번째 만나는 게 LED를 꽂아서 불을 켜는 걸 해요. 네. 그래서 처음 준비물들은 자, 여기에서 라즈베리 보드, 그리고 여기 있는 브레드보드, 그리고 LED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좀 따라하기 식으로 해서 아주 쉬워요. 아이들이 좀 되게 즐거워할 거예요. 아, 이렇게 쉬운 걸 한다고? 저도 즐거워요. 그래서 이렇게 회로를 이제 복잡한 회로를 하기 전에 이제 간단하게 불 켜는 걸 하는데 사실 이거는 제가 쓰긴 했지만 이렇게 쓰면 안 돼요. 그렇죠? LED는 3.3V를 공급하면 안 됩니다. 장시간. 그래서 얘는 정말 짧은 시간 살짝 꽂아가지고 불 들어오는 것만 확인시키는 건데 자 보시면 9번, 10번을 왜 하냐면 브레드보드에 대한 특징을 이해시켜주려고 한 거예요. 근데 혹시 선생님들이 우리 아이는 고학년이라서 그거 필요 없습니다라고 하시면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 이 수업을 만들고 스터디를 하는 기준이 제 아두이노를 안 했다라는 기준이고 아두이노를 모르시는 분들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수업을 하기 때문에 이 8, 9, 10번을 빨리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회로를 좀 시간 너무 긴 시간 얘기했는데 회로를 좀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제 카메라를 좀 바꿔서 오랜만이네요. 그래서 네, 잘들 보이시죠? 이게 좀 밝구나. 네. 자, 지금 브레드보드가 이렇게 준비되어 있고요. 라즈베리 보드, 그리고 이렇게 브레드보드가 준비되어 있고, 자, 커넥터가 필요합니다. 커넥터는 저는 이게 전문 용어인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불러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이 암이고요. 얘가 수예요. 그래서 저는 얘를 암수 커넥터라고 불러요. 암수 커넥터. 그리고 얘는 암이죠. 여기도 암이죠. 얘는 커넥터라고 불러요. 네, 그리고 얘는 여기 수죠. 반대쪽도 수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는 수수 커넥터라고 불러요. 아이들이 이렇게 하면 다 알아들어요. 자, 수수 커넥터 바꿔야지, 암수 써야지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커넥터는 이렇게 연접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연접되어 있어가지고 붙어 있긴 한데 필요에 따라서 갈라서 쓰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파니까 이걸 아이들한테 주면 될 것 같고, 자, 그럼 이제 여기 라즈베리에서 브레드보드로 갈 때 필요한 케이블은 암수죠. 얘는 암이고 얘는 수가 필요하죠. 그래서 암수 커넥터를 저 2개를 쓸게요. 그래서 암수 커넥터를 이렇게 원래 색깔 구분하면 좋긴 한데 붙어 있어서 그냥 쓸게요. 2개를 이렇게 쭉 찢어요. 그래서 보시면 자 여기에서 이제 전원을 연결을 해야 되는데 회로에서 보시면 회로에서 뭘 얘기했냐면은 자 첫 번째가 이거거든요. 3.3V와 GND예요. 자, 3.3V는 안쪽 맨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하고 여기. 자, 보시면 여기죠? 자, 안쪽 제일 끝에 여기 하고 끝에 세 번째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핀 배열이. 자, 지금 그러면 정말 조심하셔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이거예요. 이 2개. 지금 얘는 지금 자, 흰 쪽에 3.3V가 흐르고 있고요. 자, 검정색에 GND가 흐르고 있어요. 자, 제가 하라고 한다고 하지 마시고 이 2개를 붙이잖아요. 붙이면 쇼트 나요. 쇼트가 나면서 브레드보드 꺼집니다. 그러니까 얘는 되게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바로 꽂으라고 하세요. 브레드보드에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꽂아야 돼요. 네. 2개가 같이 붙어버리면 쇼트가 나서
브레드보드, 아니, 그 라즈베리 꺼집니다. 이거 좀 주의사항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반대로 같다. 이쪽으로 할게요. 플러스 마이너스를 이렇게 꽂아주시면 되고, 여기에다가 이제 LED를 꽂으면 돼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브레드보드의 구조를 설명하는 거기 때문에 얘는요, 그냥 빨리 빼고 꽂으세요. 꽂고 뽑으세요. 자, 그래서 LED를 보시면 이쪽에 마이너스네요. 꽂으면 이렇게 불 들어옵니다. 불 들어왔죠? 네. 자, 아이들한테 이걸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얘는 보면 밑으로 줄이 쭉 연결되어 있다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한 개, 그리고 한 개, 두 개, 그리고 세 개, 이렇게. 지금 빨주노 불 들어와 있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브레드보드의 구조죠. 플러스가 세로로, 마이너스가 세로로 되어 있다는 것을 간단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이걸 준비했습니다. 빨리 뽑으세요. 네. LED가 뜨끈뜨끈해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기본적으로 여기서 3.3V가 나온다는 거, 그리고 GND가 마이너스라는 거를 이렇게 설명하기 위해서 첫 번째 실습을 하는데요. 이 실습은 길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브레드보드와 핀 연결 방법을 처음 시도하게 되는 실습이에요. 그래서 9번, 10번 페이지 이렇게 진행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하게 되는 게 지금은 이제 코드로 제어하지 않아요. 기본적인 전기전자로 제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하는 실습은 뭐냐면 스위치를 이용해서 자, 불을 켜고 꺼보자라고 하는 게 이 두 번째 실습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제가 사전 공지해 드렸으니까 펠로도라고 전기전자부품 준비하셨을 텐데 자, 여기 있는 거 한번 만들어 보세요. 실제로 안 만들어 보고 아이들한테 만들어 보려고 하는 거는 뭐 이 정도는 솔직히 간단하니까는 어찌 넘어갈 수 있긴 한데 선생님 직접 만들어 보시면 이제 그 뭐지 아이들이 틀릴 만한 걸 찾아내기가 쉬워요. 이렇게 네가 한번 만들어 보시고 자 원래 초창기에는 이 화면 뒤에 뭐 있었냐면은 패러드가 있었어요. 패러드가 있어가지고 패러드 보고 만들어 보자라고 했었는데 아이들한테 이제 패러드 교육시키고 전기전자 교육시키고 코딩 교육시키고 하는 게 좀 부담스럽고 시간이 좀 오래 걸리고 해서 다 빼버렸어요. 빼버리고 그냥 바로 이 심의도 꽂으라고. 그래서 어떤 학원에서 만약에 패러드를 가지고 해야겠다라고 하시면 프리징이나 그런 걸로 패러드 만드셔가지고 하셔도 좋습니다. 자, 저는 그러면은 이거를 빨리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거를 화면에 띄워놓고 아이들한테 같이 만드시면 되거든요. 자, 이번에는 5V죠. 5V는 바깥쪽 첫 번째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5V를 이렇게 꽂아주시고요. 자, 저 다 만든 다음에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있는 저항은 빨빨갈입니다. 그래서 빨빨갈 저항을 자, 플러스 쪽에 연결하네요. 플러스 연결해서 꽂으시고요. 자, 그리고 스위치 연결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 점퍼 케이블을 쓰시는 분도 있고 안 쓰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건 뭐 편하신 대로 하셔도 됩니다. 저는 시간상 안 쓸게요. 자, 저 다 했거든요. 다 했다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시간은 넘어갈게요. 자, 이걸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면 지금 버튼 누르면 LED에 불이 들어옵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플러스가 3.3이 아니라 5V예요. 그래서 여기 첫 번째 연결을 했고요. 자, 그리고 이 저항이 플러스에서 나오죠.
플러스에서 나와가지고 여기 스위치 연결되죠. 자, 뽑아서 설명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 저항이 스위치 쪽 한쪽 연결되는데 아까 설명드린 게 이 스위치예요. 여기 보시면 얘는 그 핀이 두 개예요. 그리고 길어요. 그래서 브레드보드에 잘 연결돼요. 근데 4개짜리는 아시다시피 여기 아시죠? 여기 연결해야 되거든요. 그런 것도 조금 힘들고 해서 저는 이거 쓰고 있어요. 그래서 연결하고 그리고 한쪽 스위치 끝나는 곳이랑 이쪽이 보면 플러스잖아요. 플러스가 오는 거니까 LED 플러스를 연결해 줘야죠. 자, 그리고 이쪽 한쪽은 이제 뭐냐면 마이너스죠. 자, 얘는 수수예요. 수수 케이블,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연결하게 되면 됩니다. 이 버튼 누르면 불이 켜지죠. 켜지죠? 네. 그래서 지금 얘는 코딩이 전혀 없어요. 코딩 없이 기초적인 전기전자로 불을 켜고 있는 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아이들은 선생님들이야 뭐 맨날 하는 거니까 지겹겠지만 아이들은 신기해요. 아, 이렇게 해서 전기 스위치로 얘를 켤 수 있구나라는 거죠. 자, 그래서 기본적인 그 스위치를 이용해서 불을 켜는 패러드인데 이걸 좀 전 거창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벽에 보면 벽면에 스위치 있죠, 학원에. 그래서 불 켜면 스위치 누르면 불 켜지고 꺼지고 하잖아요. 너희들이 지금 만든 게 그거야 라고 이렇게 소개하면은 이제 우쭐해요. 자,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전자 회로를 다 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코딩을 이용해서 하는 회로죠. 그래서 자, 이렇게 보면은 근데 얘를 지금 우리가 스위치로 불을 켜고 끄는 거잖아. 근데 이제 우리가 공부하는 건 코딩으로 이제 이 피지컬 이런 LED 스위치를 제어하는 거란 말이야. 자, 그럼 지금부터는 뭐냐면 코딩으로 이 불을 켜보겠습니다 라고 하고서 이제 코딩으로 불 켜는 걸 하시면 돼요. 오탈자다. 네. 어야 되는데. 더 쓸게요. 자, 그래서 회로는 간단합니다. 이제 이거 만들면 돼요. 자, 근데 특징이 뭐냐면은 이제 아까는 이 LED를 켜기 위해서 3.3V나 5V를 연결했는데 여기 보면은 4번이죠. 자, 4번 핀이 어디냐면은 왼쪽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네 번째예요. 자, 네 번째와 그리고 자, 이쪽 GND 연결합니다. GND 연결은 자, 여기 보시면 뭐 선생님마다 다 다르시겠지만 GND 연결은 이미 해놨으니까 자, 여기에서 연결하시고 그 다음에 얘가 여기에서 이렇게 가도 좋아요. 뭐 그거는 선생님들이 스타일대로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면 얘는 이제 이거 원리를 설명해 주셔야 돼요. LED는 출력 부품이죠. 출력이니까는 이제 우리가 전기를 주는 거죠. 제어기가 전기를 주는 건데, 자, 플러스 전기를 주고 안 주고 하면서 불을 켜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 반대쪽이 되는 핀은 마이너스입니다. 자, 이거를 무슨 얘기지? 자, 이걸 반대로 얘기해볼게요. 센서는 어때요? 센서는 전기 신호를 제어기한테 주는 거죠. 그러니까 자, 평상시에 플러스 전기가 연결이 되고요. 반대쪽에 연결되어 있는 게 이제 여기 인풋 아웃풋 핀이 연결돼요. 그러니까 센서는 인풋 아웃풋이 연결되면은 반대쪽은 플러스에 연결됩니다. 그리고 출력은 자, 인풋 아웃풋이 연결되어 있으면 반대쪽은 마이너스가 연결됩니다. 그래서 이게 전기를 주는 전자제품과 전기 신호를 제어기한테 주는 부분이 달라요. 이 부분은 좀 이해가 안 가시면 제가 나중에 아두이노 스터디 할 때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아무튼 반대쪽이 마이너스 2인 이유는 얘가 출력이기 때문에 만약에 얘가 센서다, 입력 부품이다 그러면은
반대쪽은 플러스가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4번에 연결하고 젠드 연결해서 이 회로를 지금부터 만들기 해보세요. 시작! 순수 코딩 할 때는 코드만 이해하면 되기 때문에 제가 코딩 설명하면서 90분 스터디가 괜찮았어요. 근데 지금 전기전자는 제가 볼 때는 아무래도 스터디가 90분 내에 한 달은 안 끝날 것 같아요. 그래서 편집은 제가 잘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단어별로 딱딱 묶어놓을 텐데 스터디는 깔끔하게 한 단어씩 안 끝날 수도 있어요. 다음에 하는 것도 좀 내용 길어요. 왜냐하면 전기전자 설명도 같이 해드리면서 패러드 구성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길 것 같아요. 그래서 스터디는 이렇게 해서 1부, 2부 나눠서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벌써 11시 5분이거든요. 네. 자, 그러면 회로도 다 만드셨을 것 같아서 자, 제가 이걸 잠깐 제 걸 넘어갈게요. 안 보여드리고. 그래서 보시면 쉽습니다. 그래서 4번에서 연결해서 자, 빨빨가처럼 연결되고요. 자, 그리고 여기 있는 LED 이쪽이 플러스겠죠? 자, 플러스 쪽, 이쪽은 마이너스 쪽 GND 연결했습니다. 이렇게 회로를 만들었으면 이제 코딩을 해야 되는데요. 자, 이제 코딩으로 넘어갑시다. 자, 얘를 제가 제일 처음에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피지컬 이 과정을. 이때는 제가 소스 코드를 이렇게 넣어놨어요. 소스 코드를 PT에 넣어놓고 소스 코드를 먼저 설명을 해줬습니다. 네. 저희는 이제 코딩을 외워서 치는 그런 식 수업을 이제 안 하기 때문에, 지양하기 때문에 이렇게 코드를 다 오픈해놓고 오히려 제공까지 하면서 분석을 하고 이거를 바꾸는 식의 수업을 하잖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첫 번째 페이지, 두 번째 페이지, 세 번째 페이지 하면서 이렇게 설명을 달아놨습니다. 선생님도 이거 보시면서 설명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일단 제가 소스 코드 설명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그래서 input RPI.GPIO는 뭐냐면 모듈이죠. 그래서 라즈베리 파이.GPIO 아까 보셨던 입력과 출력에 대한 거를 가져왔는데 엘리아스 GPIO 그래서 이거를 앞으로 GPIO라고 호출하겠다 그 얘기죠. 자, 타임 임포트 했고요. 자, 지금 현재 LED 핀이라고 하는 변수는 4번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4번이죠. 그래서 4라는 숫자를 넣었고,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이 모듈을 쓰기 위해서 써야 될 함수들입니다. 자, set warnings라고 하는 함수는 뭐냐면, 자, 입력과 출력 핀을 쓸 때 발생되는 에러를 알려주는 함수인데, 이걸 true를 하게 되면은 상당히 많은 디버깅과 에러가 발생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얘를 false로 해놓으면은 웬만한 에러가 아니면 표시하지 않는, 경고하지 않는 거를 말해요. 그래서 얘를 false라고 쓰고요. 자, set mode는 어떤 함수냐면은 핀 모드입니다.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BCM 모드를 쓸 거냐, 아니면 자, 보드 모드 쓸 거냐. 이거에 따라서 핀 번호가 달라집니다. 자, 이 4번으로 썼죠. 자, 무슨 얘기죠? 여기에서 이거예요. 있다, 여기. 이거네, 이거. 이거예요, 이거. 이걸 쓰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보드 모드를 쓸 거다라고 하면은 여기를 뭘로 써야 되냐면은 여기를 7로 써야 돼요. 7로 쓰고 여기를 보드로 바꿔줘야 돼요. 근데 우리는 지금 그 핀 세팅 모드가 BCM 모드이기 때문에 얘를 4번으로 쓴다는 얘기예요. 근데 BCM 모드로 계속 쓸 겁니다. 저희는. 그래서 BCM 모드를 써주시면 될 것 같고, 이건 그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 셋업은 뭐냐면은 이 핀에 대한 셋업이에요. 아두이노에서 보시면 보드 셋업 나오죠. 이게 그 셋업이에요. 그래서 셋업 함수는 자, LED 핀 4번이죠. 자, 4번 핀을 뭘로 쓴다? 아웃으로 쓴다. 그 얘기예요. 자, 우리 아두이노에서는 뭐죠? 아웃풋이죠. 핀 모드 4 아웃풋이죠. 자, 라즈베리에서는 자, 라즈베리 파이 GPIO 모듈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4번이 GPIO 아웃이다라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이거를 전기를 주고 안 주고가 자, 여기에서는 1과 0입니다. 그래서 포문을 이용해서 레인지 10이니까 뭐죠? 10번 반복하는 거죠. 그래서 자, 4번
LED 핀 4번이죠. 4번의 전기를 주고 1초 대기하고 자, 끄고 1초 대기하고 이런 식으로 돼 있어서 자, 이런 식으로 돼 있어가지고 얘를 몇 번? 10번 반복한다는 얘기예요. 자, 마지막에 있는 얘는 뭐냐면 폼물에 포함되어 있는 게 아닌데 모든 동작을 다 하고 나서 클린업. 자, 입력과 출력 핀에 대한 정보 있죠. 이 정보를 다 뭘로 해요? 초기화시키는 겁니다. 초기화시켜야지 다음에 쓸 때도 문제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끝에 넣어서 이제 모든 핀에 대한 설정을 초기화시키는 게 클린업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처음에 타이핑을 하는 거예요. 자, 지금 이거 소스 예제가 없으신 분도 있으실 것 같으니까 시간이 좀 걸려도 제가 이거를 타이핑을 할게요. 다음부터는 이거를 제가 소스를 먼저 준비해 놓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연결된 상태에서 라즈베리로 들어올게요. 자, 성실하게 수업하신 분들은 문법 12차시가 쫙 있을 거예요. 전 중간에 날아가가 없는데. 자, 여기서 좀 구분을 합시다. 그래서 코스 폴더에다가 저는 이제 피지컬을 따로 줄게요. 폴더를 하나 만들어 주세요. 이 폴더를 만들어서 자, 피지컬을 코스 폴더에 둘까? 따로 둘까? 그냥 코스 폴더에 따로 둘까요? 아니면 아예 따로 뺄까요? 그러면 그냥 구분하기 이거 왔다 갔다 하기 싫으니까 그냥 하나 따로 빼겠습니다. 왜냐하면은 가상 환경 만들 때도 걸리적거리니까 자, 코스라고 해서 코스 따로 뺄게요. 이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코스 피지컬로 해서 맞지? 자, 이렇게 해서 따로 두고 이 폴더에다가 이제 기록하겠습니다. 여기다가 같이 두는 것보다 이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코스 피지컬 따로 만들었고요. 자, 여기서 뭐 하면 되죠? 파일 오픈 폴더. 파일 오픈 폴더 여셔가지고 방금 만들었던 코스 피지컬을 오케이 하시면 자, 여기에 이제 새로운 워크스페이스가 생깁니다. 네, 그래서 얘는 이제 코스 피지컬이에요. 나중에 따로 두 개를 한꺼번에 보실 수도 있어요. 지금은 이렇게 따로 두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는 LED의 불을 10번 껐다 켰다 반복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뉴에서 여기도 마찬가지 챕터 01 첫 번째 그리고 해서 led.pi라고 할까요? 네. 그래서 LED를 껐다 켰다 하는 거니까 그냥 LED라고 하겠습니다. LED 파일 썼고요. 제가 GPI오가 좀 헷갈리는데 GPI오가 기본적인 부분인가?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이제 그 GPI오를 호출해야겠죠? 자, 그래서 인포트 대소문자 헷갈리시면 안 돼요. RPI예요. 있네. 기본적으로 들어있네요. I가 소문자예요. RPI.GPIO. 자, 라즈베리 파이에서 GPIO 관련된 걸 불러오는 건데 그거를 제가 GPIO라고 하는 그 호출명으로 멜리아스를 시켰습니다. 자, 그리고 임포트 타임. 됐죠? 자, 문제가 없네요. 얘가 내장으로 다 들어가 있는 함수네요. 그 모듈이네요. 자, 그럼 아까 했던 것처럼
자, LED 핀이라고 하는 변수를 하나 두고 얘를 4번이라고 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여기 있는 거 쓸 거예요. 이거 쓰는 거예요. GPIO set 안 튀어나오나? 안 튀어나오지? 안 튀어나오네요. 안 튀어나오네. set warnings라고 해서 얘를 false로 바꿉니다. 자, 얘는 이제 아까 했다시피 핀 모드에 대한 경고 알람이에요. 그 다음에 GPIO set mode. set mode는 이제 핀 방식이죠. GPIO 우린 BCM 방식. 이게 튀어나온 부분이 안 튀어나오네요. 그리고 GPIO 이번에는 set mode. 셋업 해가지고 LED 핀이죠. LED 핀을 자 얘는 그 출력이다. GPIO out. 자 그래서 얘를 불을 켜는 거예요. 포문을 뭐 굳이 안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while문 써서 불 켜셔도 돼요. 근데 우린 포문 배웠으니까 10번 깜빡여 보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range 10번 이렇게 해서 자 키는 방법은 GPIO하고 output이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output. 자 그래서 LED 핀을 켜는 거는 1이죠. 자 그리고 1초 동안 대기시킬게요. 미리 1초죠. 자 같은 방식으로 GPIO output 그리고 LED는 이번에 끌게요. 끌 땐 0입니다. 그리고 time sleep 해가지고 얘도 1초. 끄는 것도 시간 잡아주셔야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다 썼으니까 핀 모드를 초기화시켜야 되죠. 초기화시켜줘야 되죠. 그래서 클린업. 근데 왜 명령들이 안 뜰까? 자동으로. 자, 그럼 이제 얘를 이제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행을 하고 여러분들 보드를 보세요. 실행을 하게 되면은 자, 지금 저는 불이 깜빡거리고 있어요. 다들 깜빡거리고 계신가요? 자, 보시면 지금 불이 끝나나 벌써 몇 번이? 다시 실행해 볼게요. 실행을 하면 이렇게 10번. 보시나요? 10번? 네. 10번 깜빡거리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여기서 잡으면 그래서 10번 깜빡이는 거를 이제 포인했는데 이제 아이들이 그 전에 이제 문법으로 이제 막 뭐 포문, while문, if문 하다가 이제 하드웨어를 제어하니까 또 다른 세계에 들어온 거죠. 그래서 제가 제 기준에 아이들이 굉장히 즐거워했어요. 제 기준에 아이들이 우와 불 들어온다고. 그래서 이제 불을 이제 내 마음껏 LED를 마음껏 제어할 수 있는 거를 이제 해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코드를 작성을 하는데 이제 이거는 여러분들이 편하실 대로 하세요. 이 코드를 작성을 시킬 것인가 아니면은 복붙할 수 있게 해줄 것인가. 그래서 그건 여러분들이 편할 대로 하시면 되는데 자 그래서 이게 기본적으로 LED에 핀을 설정을 하고 자, 워닝스 값, 셋 모드 값, 셋업 값 설정한 다음에 LED를 켜고 끄는 명령들입니다. 눈여겨볼 함수들은 set warnings, set mode, setup, 그리고 output 이것만 이 함수들 명만 잘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pulse, BCM, out 그리고 미리 켜는 거, 끄는 거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첫 번째 LED를 10번 켰다 끄는 거를 이제 한번 해봤고요. 자 이번에는 그러면 여기서 아웃풋을 했으니까 이제 뭘 해야 되죠? 인풋을 해야 되죠. 인풋. 자, 인풋을 해가지고 이제 스위치를 누르면 이제 프린트 명령을 이용해서 화면에 글을 뜨도록 하는 거를 이제 만들 거예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스위치를 연결해 봅시다라고 해서 여기는 스위치 연결을 설명합니다.
자, 그럼 일단 이거 회로부터 좀 빨리 만들어 보도록 할까요? 네. 자, 이 회로를 지금 만들기 한번 해주세요. 자, 5V고요. 자, 스위치 연결하시고, 스위치는 왜 저항이 들어가지? 일단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스위치하고 갈검주예요. 10kΩ짜리 저항을 연결해야 됩니다. 자, 저는 지금 회로를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회로를 만들기 해보세요. 네, 저는 다 했습니다. 혹시 제가 좀 빨라서 좀 따라하기 어렵다 하신 분들은 스마트폰 찍어가지고, 화면 찍어가지고 옆에 놓고 만들기 하시고, 제가 다른 얘기만 할 때, 그때 회로도 만들기 마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5V GND 해서 이쪽 줄에 지금 세로로 플러스, 마이너스가 좀 흐르고 있죠.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자, 전기 신호를 주는 입력은 반대쪽이 플러스가 연결된다고. 그렇죠? 그래서 지금 보면 스위치의 반대쪽에 플러스가 연결이 되고요. 자, 신호를 좌지우지하는 핀에는 마이너스가 붙습니다. 그래서 이쪽 플러스에서 버튼 눌렀을 때 이 플러스 전기가 일로 들어갔을 때 이 20번은 인풋, 아웃풋 중에 인풋이 되는 거죠. 인풋. 그래서 인풋 모드를 쓸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이거를 좀 여기 써놨다. 자, 근데 여기는 이 저항이 왜 붙어 있나요? 이미 저항이 붙어 있기 때문에 전기가 흐르고 있는 게 아닌가요? 라고 하실 텐데, 이건 전기 전자적인 거예요. 코딩이랑 관계가 없어요. 자,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5V 전기가 이렇게 흐르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여기 스위치는 전기가 연결되어 있고, 전기가 눌렸을 때 그 전기 신호가 일로만 들어가면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여기에 이제 풀다운 저항이라는 게 있어요. 오늘 제가 설명하는 게 조금 내용이 좀 부실하다 싶으시면 이제 풀다운 저항 방법에 대해서 네이버 검색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전원이 공급되지 않아서 자, 로우 상태를 전달하기 위한 풀다운 저항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버튼 누르지 않으면 지금 얘는 여기 어떻게 되죠? 20이라고 하는 이 핀에 전기가 이제 흘러 들어가는 게 있는데 이거를 막기 위해서 여기에서 10kΩ을 연결을 하게 돼요. 그럼 이제 연결하게 되면은 버튼 눌렀을 때 전기가 이렇게 흘러서 들어갈 때 20kΩ 저항이 마이너스로 흘러주게 되고 이쪽 인풋에는 눌렀다라고 하는 신호만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 저항이 없다고 한다면은 저항값이 높은 게 들어가게 되고 자 풀다운은 뭐냐면은 내가 눌렀을 때 신호를 전달하기 위해서도 이렇게 회로 구조를 만들어야 된대요. 제가 좀 더 쉬운 설명은 영상 작업을 할 때 자막으로 좀 써드리도록 할게요. 물론 저는 이걸 아이들한테 설명을 길게 하지 않은 편이긴 한데 전기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여기에 저항을 달아 놓는 거야. 그리고 여기에 있는 건 뭐냐면 눌렸다라는 신호만 보내주면 되기 때문에 많은 전원이 들어갈 필요가 없어. 그래서 여기에 저항을 달아서 여기에 흐르는 전압을 조절해 주는 게 이 저항의 역할이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더 자세하고 정확한 설명은 제가 따로 자막으로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회로를 만들기를 하고 나서 눌렀는지 안 눌렀는지만 이 핀에다가 입력을 넣어주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는 소스 코드를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앞절에서 제가 그 셋 워닝스하고 셋 모드 설명을 해놨기 때문에 자, 두 번째에서는 설명 안 합니다. 안 하고 넘어가요. 자, 20은 왜냐하면 여기에 있는 게 20번이니까. 자, 그래서 20번에 버튼 핀이 있고요. 자, 그리고 셋업이 좀 다르죠. 아까는 이제 아웃풋이었으니까 셋업이 간단했는데 여기는 인이에요. 자, 그리고 자, 옵션이 붙어요. 자, 풀, 업, 다운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이 뭐냐면은 내가 버튼을 눌렀을 때를 인풋으로 할 거야? 아니면 안 눌렀을 때를 인풋 신호로 볼 거야? 라고 하는 게 있어요. 다시 말해서 뭐냐면은 그 스위치에서 내가 꼭 버튼 눌렀을 때만 전기 신호가 가는 게 아니라 안 눌렀을 때도 전기 신호를 가게 하고 싶다. 그럼 여기서 풀 업다운에서 여기를 풀 업다운에서 이거를 다운이 아니라 업으로 바꾸시면 돼요. 업. 이렇게 업으로 바꾸시면 이때는 뭐예요? 스위치를 안 눌렀을 때를 신호로 가정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스위치는 동작이 두 개잖아요. 눌렀느냐, 안 눌렀느냐. 그렇죠? 근데 이렇게 업을 하게 되면은 안 눌렀을 때를 신호로 알겠다. 신호로 알겠다라고 하는 게 업이고요. 자, 다운을 누르면 자, 신호 눌렀을 때를 입력 신호로 치겠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풀업 다운 이 옵션은 이겁니다. 그래서 이것만 좀 잘 설명해 주면 될 것 같고 이 내용이 여기에 설명이 되어 있죠. 자, 그 다음엔 뭐 간단합니다. 자, while문 이용해서 if. 자, 아까는 아웃풋이었는데 지금 인풋이죠. 인풋이어가지고 버튼 핀이 자, 하이가 뭐죠? 전기 신호가 들어왔다는 얘기죠. 들어오면 자, 화면에 헬로우 이렇게 쓰니? 자, 헬로 코드 스튜디오라고 해가지고 이건 뭐 여러분들 쓰고 싶은 거 쓰세요. 저는 이거 썼어요 그냥. 그래서 화면에 이 글씨가 뜨도록 하는 게 이 명령입니다. 이걸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첫 시간이니까 타이핑해서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침이라 전화가 많이 오네요. 자, 그래서 이걸 직접 코드를 한번 쳐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그 챕터 01에 있는 02 스위치 .py라고 할까요? 스위치 누르는 거니까. 자, 그래서 보시면 얘는 그 똑같죠? 인풋은 인포트 자 rpi 어디 뜨네? 한번 했더니 뜨네요. as gpi alias gpi이고요. 여기도 인포트 타임 필요합니다. 인포트 타임 필요하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이번에는 스위치 핀이죠. 스위치 핀이 20번 연결되어 있었죠. 자, 그리고 또 똑같이 세팅 해줘야 되죠. GPIO 안 뜨네 아직도. set warnings가 false 그리고 GPIO set 모드가 GPIO BCM 방식. 자, 그리고 또 하나가 GPIO 이번에는 인풋이죠. 인풋인데 자 셋업에서 자 버튼 핀이죠. 스위치죠. 스위치 핀이 인풋이고요. GPIO 그래서 인풋 인이고요. 또 다른 옵션으로 뭐냐면은 자 풀다운 명령이에요. 풀 업 다운. 네. 자, 이 함수는 우리가 뭘 쓰냐면은 GPIO 풀 업 다운에서 다운을 쓸 거예요. 이렇게. 자, 좀 들지만 이렇게 썼고요. 그 다음에 이제 while이죠. while2 해도 되고요. 제가 예시에는 그냥 숫자 그냥 상수 1 써놨어요. 상수 아무거나 써도 true가 됩니다. 그리고 if 자, GPIO 점 input 자, 입력이죠. 그래서 자, 스위치 핀 20번이 인풋이 되었느냐. 그래서 GPIO가 하이 전기가 들어왔느냐.
라고 하이가 되면은 화면을 출력을 해볼까요? 프린트, 자, 헬로 푸스 이렇게. 자, 그리고 출력이 된 다음에 출력할게요. 그리고 타임 슬립. 이 타임 슬립 뭐냐면 제가 오래 누르고 있으면 쭉 뜨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0.1 이렇게. 그리고 다 했으면 뜬다고 뭐 한다고 그랬죠? GPIO 점 클린업. 이렇게. 자, 얘를 제가 해보겠습니다. 자, 실행 시켰고요. 자, 제가 지금 버튼을 누르면 보시죠? 헬로 코스 뜨죠? 버튼 누를 때마다 뜨고 있어요. 자, 다시 보여드리면 버튼을 이렇게 누를 때마다 헬로 코스 뜨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인풋 명령어를 이용해서 이렇게 화면을 프린트하는 거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서 주의할 사항은 인풋이죠. 인풋은 in이라고 표현을 하고 스위치 같은 경우에는 눌렀을 때와 안 눌렀을 때 두 가지 정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풀업다운 함수를 이용해서 얘를 다운으로 해줘야 내가 눌렀을 때 신호가 가는 거고요. 자, 그리고 얘는 이제 인풋 함수가 새로 들어왔고, 자, 하이예요. 아까 불 켤 때는 1이었죠. 그리고 여기는 출력하는 걸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에 하는 회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 빨간색 LED, 노랑, 녹색, 뭐 꼭 색깔을 맞추지 않아도 되는데 이렇게 LED를 연결을 하고 그리고 스위치로 이 LED 세 개를 제어하는 그 예제입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항상 이제 회로를 만들 때 이 회로를 왜 만들고 어디에 쓸모가 있을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 회로 설명할 때는 그 설명을 하거든요. 그 아이들이 경험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 신호등이 불이 켜지는 체계가 순서대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간혹 이제 설날이나 어떤 행사가 있어서 차가 많이 막히는 경우에는 경찰이 직접 신호를 제어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많이 막히는 곳에서 더 가게 하거나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 스위치를 누르면 얘가 노란색 불 5초, 노란색 불 3초 갔다가 녹색 불로 10초 정도 켜지는 뭐 그런 이제 수동으로 신호를 조작해야 되는 경우를 위해서 한번 코딩을 해보자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은 그런 거에 대한 동기부여가 안 된다 하더라도 이제 스위치를 누르면 우리가 그 또 있죠. 횡단보도 가보면 왜 장애인들 건너는 시설이나 뭐 몸이 불편하신 분들 횡단보도 버튼 누르면 그 버튼이 이제 눌려지면은 몇 초 후에 신호등 들어오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걸 또 설명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횡단보도에 붙어있는 버튼을 눌렀을 때 차들이 보는 신호죠. 사람들이 보는 신호죠. 그래서 녹색불, 노란색불 잠깐 들었다가 녹색불 들어와서 이제 사람이 건널 수 있는. 아니면 반대로 차들이 보는 신호다라고 하면은 평상시 녹색불 들어와 있다가 버튼 누르면 노란색불 잠깐 들어오고 빨간색불 들어와서 차들이 멈추게 한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해서 동기부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거 회로를 만들어 볼 텐데 회로 만드는 시간은 여러분들이랑 같이 해야 되는 거니까 저도 지금 이거를 만들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시간은 좀 걸리더라도 그냥 유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옆에 있는 전자부품 이용해서 여기 있는 회로를 지금부터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실시간으로 지금 만들기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해보시고 혹시 회로가 없으신 분들은
회로에 대해서 눈여겨보시는 걸로 해서 잠깐 회로 만드는 시간 동안 좀 기다려주세요. 그러면은 여기 있는 회로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 다 했습니다. 한 5분 남짓 걸리는 것 같긴 한데 혹시 회로를 다 못 만드신 분이 계실 것 같은데 혹시 다 못 만드신 분은 자, 이 지금 화면을 죄송하지만 스마트폰이나 뭘로 찍어서 옆에 놓고 봐주시고 제가 PT는 다 있으시죠? 네, 그러니까 PT 있으시니까 PT를 참고해서 만들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제가 전자를 이렇게 잘하는 편이 아니기 때문에 네, 제가 했으면 아마 다 하셨을 것 같아요. 만든 거를 제가 잠깐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제가 여기에 있는 그 라즈베리 보드가 그냥 아무 케이스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그냥 있었는데 오늘은 케이스를 꼈어요. 시중에 케이스가 많아요. 케이스가 많은데 지금 대구에 있는 대표님이 쓰고 있는 케이스인데 이걸 추천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얘가 이제 쿨러도 이렇게 있고 뭐 LED 이쁜 것도 있는데 중요한 게 이거예요. 여기에는 보시면 핀이 보이시죠? 이 핀이 바깥에 이렇게 잘 표시가 되어 있고 핀 위에 이렇게 그 핀 커넥터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없으면 계속 그 핀에 대한 정보를 왔다 갔다 봐야 되고 프린트물을 봐야 되는데 이게 있으면 좀 편리하게 뭐 실제로 이 쿨러도 좀 중요해요. 많이 뜨거워지거든요. 그래서 이거 끼고 일단 여기 잘 보이더라고요. 현재까지는 얘가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혹시 저희 쪽에서 물품 문의하신 분들은 이걸 다 넣어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금 군산도 그렇고 서울도 그렇고 아마 이거 쓰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이제 이거 끼고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게 없으시거나 궁금하신 분들은 톡으로 문의하시면 좀 단톡방에 문의하시면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핀이 바깥에 나와 있어서 되게 편리하더라고요. 예전에는 별 방법 다 썼는데 굉장히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 이렇게 핀 번호가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연결이 쉽고요. 자, 선이 다소 좀 이렇게 많이 있어서 보기 어려우실 텐데 현재 LED가 빨간색, 노란색, 초록색 연결되어 있고 여기가 깔깔갈 전 3개 그리고 각각 번호가 지금 연결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스위치까지 해서 연결을 마쳤습니다. 자, 이렇게 회로들은 아마 뭐 큰 문제 없이 하셨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회로를 다 만드셨다면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이제 코딩이죠. 자, 코딩 부분 제가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코딩을 보시면 얘는 이제 우리가 또 입출력 포트 써야 되니까 RPI, GPIO 쓰고 있고 자, 시간으로 LED를 켜고 끄는 거기 때문에 타임 그 모드를 씁니다. 자, 그리고 버튼이 20번 연결되어 있고요. 자, 보시면 각각의 레드 LED 그리고 오렌지 LED, 그린 LED라는 변수를 이용해서 핀 번호를 23, 25, 12 이렇게 나눴어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에 23, 25, 12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각각의 숫자가 이렇게 대입됩니다. 자, 워닝스는 false, set 모드는 BCM. 자, 셋업은 이제 버튼에 대한 내용이 먼저 올라와 있는데, 자, 버튼 핀이고 GPIO in이죠. 그리고 풀 업 다운 경우 중에서 얘는 풀 업 다운이라고. 그래서 신호를 버튼을 눌렀을 때, 자, 신호가 가는 거를 우리가 설정하는 게 이제 풀업 다운이라고 그때 설명드렸죠.
프롭다운 중에서 다운입니다. 나머지 핀들은 이제 출력 포트이기 때문에 자, 나머지 3개 레드, 오렌지, 그린 이렇게 해서 다 아웃으로 처리했어요. 자, 아웃으로 처리를 했고 이제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반복문에 들어갑니다. 자, 반복문에 들어갔을 때 내용 보시면 무한 반복이고요. 그래서 GPIO 인풋이라고 되어 있어서 이제 버튼핀이죠. 자, 여기 있는 20번에 있는 버튼핀이 하이다. 자, 눌렸다라는 얘기죠. 자, 하이다. 눌렸으면은 화면에 패스라고 뜨고, 자, 0번은 끄고, 자, 오렌지죠. 오렌지만 3초 켰다가, 자, 마지막에 다 끄고, 그린만 10초 동안 켭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면, 무슨 뜻이죠? 스위치핀이 눌리지 않았다면이죠. 자, 눌리지 않았다면 계속 돈 크로스라고 뜨고 자 1번만 계속 켜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이제 타임슬립 0.1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0.1은 이제 0.1초 동안 불 켜라 뭐 이런 개념보다는 이제 정기적인 이제 뭐 그런 것도 있고 중요한 거는 이제 이 논리회로에서 이 if문과 else문이 엄청 빠른 속도로 실행이 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떤 줄을 세운다? 뭐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아두이노에서 보시면 얘가 쓸데없이 0.01초 같은 거를 뒤에 넣어놓는 이유가 있는데 정기적인 걸 제어할 때는 이런 걸 넣는 게 좀 더 이거에 대한 실행 순서가 뭐 꼬이지 않는다? 뭐 그렇게 많이들 설명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뭐 크게 의미 있는 건 아닙니다. 없다고 실행이 안 되진 않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조건문이 반복문 안에 들어가 있어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할 때에는 이제 시간이 어차피 저는 이거 제가 말이 많아서 그런가 모르겠는데 아이들이 또 잘 경청해주고 있어서 1시간에 안 끝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근데 그러면은 아이들이 직접 해서 동작시키는 게 전 좋은 것 같아서 이거를 마지막 미션으로 2단원의 마지막 미션으로 했을 때 이 소스 코드를 이제 설명하기 전에 이제 앞서서 우리가 뭘 했냐면 솔직히 LED 켜는 거 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버튼 키는 거 했잖아요. 자, 그러면 이 두 개를 합쳐놓은 게 이 예제이기 때문에 이 22번과 23번 페이지를 이제 안 보여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냥 직접 이제 하라고 해요. 자, 그러면은 여기 있는 자 빨간색, 노란색, 녹색 이 LED 세 개를 한번 불을 켜볼래? 라고 1차적으로 질문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자 그걸 다 완수해서 빨간색, 노란색, 녹색이 켜지면 그래서 뭐 세 개를 동시에 키든지 아니면은 깜빡깜빡거리게 하든지 라고 해서 그거를 시켜놓고 자 그럼 두 번째 미션이 뭐냐면 스위치를 안 누르면 그 don't cross라고 화면에 프린트가 되고 자, 스위치를 누르면 크로스 뭐 오케이 패스라고 프린트가 되도록 화면에 프린트 되도록 한번 해볼래? 라고 해서 이 두 개를 각각 내요. 각각 한번 해보라고 해요. 그러면은 앞서 배웠던 그 LED와 이 스위치를 아이가 알아서 이제 합쳐가지고 아니면 여기를 참고 삼아가지고 이제 얘를 만듭니다. 그럼 이제 1번을 만든 거, 2번 만든 거를 합치게 되면 이게 나오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그런 식으로 수업을 하는데 그러면 이제 코딩에서 문법적으로 좀 설명할 거는 이거밖에 없어요. 아, 변수를 이렇게 한 번에 이렇게 일렬로 표현한다는 거 편리하잖아요. 23이 여기, 25가 여기, 12가 여기. 이거 말고는 특별히 앞에서 다 했던 거기 때문에 문법 설명을 길게 할 이유가 없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그렇게 한번 시도를 해보세요. 이것까지 21번까지도 선생님이 주도적으로 설명을 해서 LED를 켤 때, 스위치를 누를 때 이런 걸 설명하기보다는 아이들을 믿으시고 또 아이들도 스스로 자기들이 좀
소스를 응용해서 하는 것 자체도 자기들이 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성취도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저는 이제 이거 영상을 찍는 입장이니까 이걸 한번 실행을 한번 시켜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게 복붙이 돼야 될 텐데, 그리고 아이들도 제가 수업을 할 때 그 소스를 저장하는 거를 나중에 가서 또 찾아볼 수 있으니까 지금 수업하는 것처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 오늘이 챕터 2였네요. 자, 챕터 02의 세 번째죠. 세 번째인데 스위치도 있고 LED도 있으니까 이렇게 할게요. 제발 복붙이 되어 텐데. 아, 됐다. 그리고 제가 PPT 내용을 싹 다 바꿨어요. 그래서 예전에 이 다운표가 이 다운표가 안 됐었거든요. 글꼴상 문제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 글꼴을 바꾸는 바람에 이제는 잘 됩니다. 제가 복붙하셔가지고 못 따라오신 분이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이거 잠깐 설명한 동안에 복붙하셔도 되고 일단 쉬는 시간에 제가 이 소스 기터브에 넘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RPIO, 타임, 센서 핀, 그리고 LED 핀 이렇게 해놨고요. 자, 띄어쓰기는 그냥 제가 보기 좋으라고 띄워놓은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인풋, 아웃풋 이것도 엔터는 제가 따로 나누려고 하는 거고요. 이렇게 실행을 해서 되겠습니다. 혹시 여기는 일이 거슬리시는 분들은 투로 하셔도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얘를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자, 실행을 시키면 자, don't cross라고 뜨고 지금 스위치를 누르면 패스라고 뜨면서 노란색과 녹색불이 뜹니다. 펠로드도 한 번에 잘 만들었네요. 자,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보면 이렇게 지금 빨간색 불이 들어와 있어요. 보이시죠? 이렇게 빨간색 불이 들어와 있고요. 자, 여기는 스위치를 제가 누르면 노란색 불 들어오고 이제 녹색 불 들어옵니다. 이렇게 되어가지고 이제 10초 후에 다시 또 빨간색 불로 돌아가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한테 건너지 말라고 빨간색 불이 들어오죠. 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LED와 그 스위치를 이제 제어하는 최종 예제를 했습니다. 자, 지금은 이제 피지컬 들어왔을 때 생각보다 되게 쉽네라고 하실 분도 계시겠지만 이제 어디까지나 이제 아두이노 거치지 않고 이제 바로 라즈베리 들어온 친구를 위해서 만든 예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제가 버전 2로 업그레이드 할 때에는 좀 더 어려운 거를 이 밑으로 넣을 수도 있고 아니면 새로운 버전으로 개발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2단원까지 마무리 지었습니다. 자, 다소 소스가 없으셔가지고 지금 못 따라오신 분들을 위해서 자, 그래서 일단 설명해 드릴 텐데 자, 그래서 2단원까지 마무리 지었고 자, 바로 이제 챕터 3으로 넘어가서 자동문 할 텐데 혹시 지금 오늘 했던 것 중에서 궁금한 게 있으시면 지금 질문해 주세요. 여기서 영상 한번 끊고 갈게요.